예, 안녕하세요. 레벨업 코리아 조장군 변호사예요. 간에 짧은 쇼트 좀 찍고 이제 오랜만에 하면서 여러 말씀 많이 들어요. 불을 좀 뒤로 좀 빼달라. 조명을 좀 밝게 좀 해봐라. 편집도 예쁘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제가 조금 역량이 아직은 좀 제한적이라 그냥 콘텐츠만 충실하게 담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레벨업 코리아 뭐냐면요. 저희 레벨업 코리아는 레벨업은 우리 그 주주 플랫폼이에요. 제가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들 같이 참여하면서 고도화 된다면 뭔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유용한 생태계를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요. 레벨업 코리아는 그 레벨업의 어떤 홍보 수단인 언론 매체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직은 뭐 글도 하나 못 올리고 그러고 있네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나중에 세팅 다 돼서 이 요이덩 예쁘게 만듭시다 이게 아니라 제가 혼자라도 그래도 성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이유로 제가 일요일을 빼고는 뭔가 동영상이든 쇼츠든 게시물이든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주 플랫폼을 만드는데 사람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를 던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뭐를 던질까? 요새 보니까 막 변호사들이 막 직원들하고 춤도 추고 막 그러던데 나는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생각한 게 저는 타겟팅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5, 60대 택시 기사님들 이 한 축, 그다음에 20대 초중반의 여대생 분들이 한 축으로 저는 타겟팅을 했어요. 왜냐? 우리 택시 기사님들 엄청나게 많은 뉴스를 듣잖아요. 라디오로. 자, 그리고 이미 사회적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할 말씀은 많은데 그런 기회가 없는 분들이죠. 저는 그분들이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이니까. 저나 그분들이나. 그런데 너무 그렇게 아저씨들만 있으면 좀 우울하잖아요. 우리 젊은 여자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 미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보겠지만, 아저씨가 하니까 아저씨가 보겠지만, 우리 젊은 여성분들도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고 싶다. 일단 거기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뭘로 어떻게? 저기 뭐 저 아저씨가 뭐 변호사인 것 같은데, 뭐 재미없는데 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타겟팅을 정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보게 만드나.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는 생긴 대로 놀아야 되니까요. 가만 보니까, 저는 변호사 하잖아요. 그래서 15년 동안 회사에서 개업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분들의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고 했던 경험들. 근데 제가
그 변호사 업력만큼 제가 좀 공부한 게 주역을 제가 공부했거든요. 대단한 공부는 아니에요. 뭐 제가 생업도 아니고 주역. 근데 정말 틈틈이 제가 읽었죠, 주역.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요. 왜 내가 주역을 읽게 됐는지. 주역은 2014년 언제쯤 읽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이었으니까. 그 무렵이었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세상 모든 아들들은 아마도 대체로 어머니를 정말 사랑할 거예요. 딸도 사랑하겠지. 하지만 아들들도 감정적으로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겠죠. 저도 그런 아들 중에 하나였고. 근데 제가 인제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합격하고 1년 차 가을에 그날 아침의 풍경은 지금도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 게, 저희 보통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제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막 시험도 보고 그래요. 2년 동안 실습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은 전 게임도 좋아하고 막 나이 먹어서 합격했는데도, 그래서 막 인제 막 놀았어요, 집에서. 저는 결혼을 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했는데요. 막 전날까지 놀다가 어느 날 아침, 인제 그날이 연수원 가는 2 학기 첫날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제가 일산 살 때니깐요. 연수원은 사법연수원은 일산에 있거든요. 지금은 법원연수원이지만. 그래서 인제 앞에 가 가지고 딱 유턴해서 인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와이프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그래 가 봤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 인제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있는 거죠, 뇌출혈 나서. 그래서 인제 어머니 뭐 뇌간 출혈이었는데요. 뇌간은 여기 뒤통수에 생명 중추라는 뇌 부분에 출혈이 생기면 배내는 멀쩡해도 이 내려가는 길이 다 멈춰요. 그 결과적으로 저희 어머니 중환자실에 계신 동안에 계속 호전은 됐지만 결국은 움직일 수 있는 게 눈 한쪽, 손가락 조금, 발가락 조금 이렇게 움직이시고, 대신 의식은 명료한 이런 의식 있는 식물 인간이 저희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2009 년도 가을인데요. 정말 그때 참 좋았는데, 연수원 오랫동안 고생해 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참 좋았어요. 근데 인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시련이 닥친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2015년 1 월에 돌아가셨어요. 6년 몇 개월 동안 되게 힘들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자, 근데 저는 인제 제가 인제 11 년도부터 변호사를 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좀 부채 의식을 덜고 싶어서 제가 무슨 장애인권 변호사 위원장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시작은 '어머니 요양병원이나 좀 제대로 한번 잡아 보자.'가 시작이었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 너무 미안한 게, 물론 제가 늦게 합격을 해서 저희 어머니 돈 좀 더 벌어 보려고 하다가 그 돈 욕심에
어머니가 쓰러진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죄송해요. 근데 한편으로 진짜 미안한 건 뭐냐면 제가 연수원 1년 차 방학쯤이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기 한 두세 달쯤. 제 어머니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인데 얘들은 진짜로 내가 너무나 괘씸하다. 얘들 돈은 받아야 되겠어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그때 정말로 이렇게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제가 사법시험은 합격해도 뭐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사실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법원 공익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몇 달 뒤에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니까 식물인간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아마 가장 큰 거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돈 걱정,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원인이야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중에 원인이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이 못난 아들이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힘든 부분을 제대로 공감 한번 못 해드리고 친구한테 가보라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 아니라 회사 계속 증권회사 다니다가요. 제가 퇴사한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아 근데 왜 이 얘기를 십 몇 분째 하고 있냐?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서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우리 애기 엄마 힘들었을 거예요. 미안하고요. 아, 근데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막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밤에 깨어나서 뭐 이가 아프다고 치통이 이빨이 아프다고 막 어디 얘기도 못해요. 어딘가 엄청 아팠을 거야. 근데 눈 떠서는 한쪽 눈 껌뻑거리면서 손가락 발가락만 움직이면서 여기에 오줌통 싸는 엄마를 생각하면 난 너무나 괴로웠어 옛날에.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세상은 흘러가는 거니까 저는 저대로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됐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마음을 잘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무렵에 우연하게 접한 책이 주역이에요. 주역. 근데 저는 주역을 어머니 돌아가실 무렵부터 한동안 열심히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저씨들도 재밌게 볼 수 있고 아가씨들도 좀 볼 수 있는 걸 뭘 할 수 있을까? 아, 나는 뭐 이렇게 즐거움을 확 잘 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나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많은 사람들을 법률 상담한 경험이 있고
약간의 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주역을 공부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가씨들을 위해서는, 젊은 여자분들을 위해서는 타로 많이 보니까 타로를 공부 한번 해봤어요. 근데 타로가 주역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역은 괴가 8개가 있고요. 자, 내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8개가 있고, 그 8개가 이어붙인 게 이제 6효가 있는 64괴가 있어요. 타로도 결국은 그냥 그 괴의 하나의 모습 아니면 여러 개의 모습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회사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금융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할 얘기 없을 때 이 주역과 타로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 주역 얘기 할게요. 여러분 도움 될 거예요.